안녕하세요. 물리 김연아입니다. 우리 기본 강의 리뷰 테스트 9회차 1번 문제를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흐르는 유체하고 정지한 유체가 섞여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벤츄리관인데, 요거 이제 살짝 응용을 좀 했죠. 그래서 교재 예제에 있는 거는 관 자체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U자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거 대신에 위쪽에 요 P하고 A하고 B 유리관 두 개가 위쪽으로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그림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관을 흐르고 있는 유체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문제풀이 자체가 흐르는 유체 쪽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죠. 항상 우선은 연속방정식을 먼저 써야 된다. 자, 그래서 면적과 속력의 곱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반지름을 2R이라고 놨으니까 여기 이제 면적이 파이 2R의 제곱, 이쪽은 반지름을 R이라고 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의 면적은 파이 R의 제곱. 자, 그래서 이제 면적이 여기가 4대 1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속력은 1대 4가 돼야 되겠다. 자, 요렇게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Q를 통과하는 유체의 속력은 4V다. 여기에서 출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베르누이 방정식. 그래서 흐르는 관 위에 어떤 지점의 압력과 역학적 에너지양 로즈 H와 2분의 1 로 V 제곱, 이 총 3개의 합이 일정해야 된다. 이걸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P에서의 압력을 뭐 P1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Q에서의 압력을 P2라고 치면은, 자, 그러면 P 쪽에 P1 더하기, 자, 여기가 지금 강의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체가 이 관 전체를 흐르진 하지만 우리는 중심을 따라서 유체가 흐르는 걸로 간주를 하겠다. 자, 그러면은 굳이 지면 수평면을 그 로즈 H항의 기준으로 잡지 말고 차이만 볼 거기 때문에 P1을 기준 위치로 잡을게요. 그러면 로즈 H는 필요가 없고, 그래서 운동 에너지양 2분의 1 로 V 제곱, 요게 필요하겠죠. 자, 요게 Q 지점의 압력, 자 P2 더하기 P 대비 요 지점이 H가 지금 보시면은 수평면으로부터 4R 만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요 P점에 대해 가지고는 요게 일단은 2R이 되니까 중심선까지의 높이 차이는 3R만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로지 3R 더하기 2분의 1로 4V의 제곱,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표현이 끝났기 때문에 평형 쪽 내용을 이제 점검을 해야 되겠죠. 정지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니까. 그러면 얼만큼이 정지를 하고 있는 거냐 보시게 되면은 중심선에 흐른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요 P쪽 위쪽에 A관에는 요 P점까지 쭉 정지유체가 들어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Q점도 마찬가지 이렇게 정지유체가 들어가 있다. 요거를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평형은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얘가 A 쪽에 들어있는 유체랑 B 쪽에 들어있는 유체가 여기가 이제 각각 둘 다
각각 정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분명히 이 제가 형광색, 파란색으로 표시한 그 들어있는 유체 때문에, 이 유체에 의한 압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P를 향해서 내려가려는 그런, 물론 이제 압력은 방향성이 없지만 편의상 내려가려는 압력이 있을 거예요. 근데 P점의 유체 압력, 즉 P1과, 그러니까 요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의 위쪽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럼 유체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그럼 유체 쪽에 요 흐르는 지점의 압력 때문에 당연히 뿜어져 나가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 여기다 관을 설치를 하고 여기를 채워버렸기 때문에, 그죠? 그럼 얘는 또 내려가려고 하는 압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가 상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P 같은 경우에는 위에 채워져 있는 유체하고의 관계에서 P1과 압력이 같다. 위에 쌓여져 있는 토탈 압력이.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기압까지 표시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대기압은 일정한 걸로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 그 위에 쌓여 있는 압력을 차곡차곡 다 더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P1이 구멍 위쪽에 쌓여 있는 압력 P0와 채워져 있는 정지 상태 유체에 의한 압력. 그럼 여기가 로 G 깊이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만큼의 지금 깊이가 필요하겠죠. 중심선까지의 깊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편의상 그러면 여기를 지금 요 A하고 B쪽하고 요것도 이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R만큼 차이가 난다 라는 거. 자, 그러면 편의상 요렇게 할게요. 요거 이렇게 없는 미지수 만들 거기 때문에 저처럼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만큼을 없는 기호 뭐 H 이런 식으로 둬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를 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내가 표시한 그 길이에 맞춰서 표현만 조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총 액체 표면으로부터의 깊이는 R, H, ER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게 라지 H 플러스 총, 그러면은 얼마? 3R이라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해설지에 있는 거랑 지금 풀이하는 거는 이제 H를 제가 조금 다르게 설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런 게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Q쪽 같은 경우에는 P2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역시 바깥쪽의 대기압에다가 로 G 정지 유체, 그러면 액체 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필요할 건데, 지금 하필이면은 여기까지를 제가 라지 H라고 잡았고, 현재 내가 표현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서부터의 깊이가 필요한 거죠. 요만큼의 깊이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현재 라지 H라고 잡아준 거를 또 이제 다른 미지수를 설정을 하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이어서 보시면 잠깐 뭐가 떠가지고 좀 그 정리 좀 했고요. 그러면은 지금 요 길이가 지금 필요한 거니까, 그럼 여기를 쭉 연장해서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R만큼 차이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쪽에는 뭐라고 쓰면 된다? H 마이너스 스몰 r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관계가 총 얘하고 그 다음에 P1, P2 요게 지금 나왔죠. 그러면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V를 루트를 이용을 해서 GR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죠? 라지 H라는 거 이제 필요가 없게 되고요.
그러면 의심의 여지 없이 요 위에 있는 식이 더 큰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개를 빼버리게 되면 P1-P2라는 게 P0 제거되고 라지 H는 제거되고 그러면 로 G 4R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P1-P2에 대한 거를 이 식에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P1-P2 자 위에 있는 베르누이식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로 G 3R이 나올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15가 되겠네요. 2분의 15 로 V의 제곱이 되겠다. 그럼 이제 얘만 1로 싹 넘어갈 거기 때문에 좌변이 로지 R이 나오고요. 2분의 15 로 V 제곱이 될 거다. 따라서 기호 나오는 거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그 루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숫자만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15분의 2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 넘어가시면은 자, 요거는 비열에 대한 거를 이제 물어봤는데 메인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두 개가 열적 접촉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열 평형에 도달이 됐기 때문에 열 평형과 관계해가지고 그래서 고온의 물체가 잃어버리는 열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이 같다. 요때 필요한 열 에너지의 정의 Cm 델타 T로 표현을 해서 그래서 이 비열에 대한 관계를 찾아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고 자, 그럼 일단 A가 이제 더 뜨거운 물체였기 때문에 A가 잃어버린 열은 A의 비열 그리고 A의 질량은 M이라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M 온도 변화는 A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40만큼 온도가 변했으니까 40도씨만큼 변했다. 자, 요게 B가 얻은 열과 같다. 그럼 B의 비열, B의 질량은 EM이라고 드렸죠. 그럼 B는 온도가 20도씨에서 40도씨가 됐기 때문에 20만큼 변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한 CA분의 CB를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 곱하면 어차피 40이죠. 그죠? 그러면 요거 날라갈 거라 어차피 얘는 값이 1로 떨어진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요게 이제 2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열팽창에 대해서 물론 이제 수축이 일어나는 것도 지문으로 만들 수 있었지만 팽창, 열을 흡수해서 고체가 부피나 선 방향이 팽창하는 열팽창에 대한 질문을 만든 거고요. 자, 그래서 질문 내용 보니까 조건을 이제 살펴보셨을 거고요. 자, 온도가 이제 매 순간 같을 때 아마 이제 동일하게 가열을 해가지고 온도가 똑같이 상승하게끔 만들었나 봅니다. 동일하게 가열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비열이 이제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두 아이가 계속 열평형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간에 계속 온도가 매 순간 같을 때, 자, 두 금속의 온도를 동시에 증가시켜서 A가 벽에 닿는 순간, 그럼 A가 이제 팽창이 돼서 이렇게 벽에 닿겠죠. 그죠? 그때 A하고 B의 온도는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여기는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B도 팽창이 돼요. B는 이제 고정된 게 아니고 B도 팽창이 될 거라. 그래서 B도 분명히 그러니까 벽 쪽으로 팽창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이음새 막대라는 것 자체가 오른쪽으로 밀려날 거예요. B는 벽에 이제 고정이 딱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B 팽창하는 거랑 A 팽창하는 건데 A가 팽창 계수가 더 크기 때문에 동일한 온도 변화에서 A가 B보다 팽창이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죠? 그럼 온도를 이제 계속 증가시키다 보면은 A의 이제 총 길이가 B의 길이보다 길어지는 순간이 나올 거예요. 그때부터는 A만 벽에 닿고 B는 벽에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만약에 이제 B를 완전히 본딩 시켜 놓은 거다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이렇게 휘어버리던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물어본 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이 두 개 A하고 B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순간, 그러니까 여기는 핵심이 A와 B가 길이가 똑같아지는 순간을 열팽창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그럼 이제 선팽창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길이가 원래 길이 대비 1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팽창할 거니까 당연히 플러스 쓸 거고요. 선팽창 계수, 온도 변화, 요거를 이제 이용해서 식만 구성을 잘 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보시면은 일단 A 쪽을 먼저 확인을 좀 해볼게요. A는 0도씨에서 길이가 0.99에, 그럼 0도씨에서부터 가열하는 걸로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매 순간 온도가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어떤 특정 온도에서 두 금속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상황을 따질 건데, 그럼 초기 값을 알고서 시작하는 게 편하니까 0도씨에서부터 가열했다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A는 원래 길이가 0.99L, 자, 그 다음에 1 팽창할 거니까 플러스 선팽창 계수 3 그대로 갖다가 쓰시면 되겠고요. 뭐 단위까지 정확하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은 정확한 값을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때 온도 변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이 온도 변화는 0도씨에서부터 특정 온도까지 변하는 거, 그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요게 B 쪽이랑 똑같아야 된다. B는 0도씨일 때 L이거든요. 원래 길이. 자, 그럼 1 플러스 B의 선팽창 계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요것도 이제 써먹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자, 곱하기 온도 변화. 근데 지금 둘 다 하필이면 0도씨에서 특정 온도 T까지, 동일 온도 T까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델타 T, 여기에 델타 T는 동일한 값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델타 T에 대해 가지고 정리만 좀 해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L은 어차피 이렇게 지워질 거기 때문에 델타 T는 얼마 라는 수치로 나오게 돼요. 그죠? 근데 요거 지금 0도씨에서부터 특정 온도까지의 델타 T 했기 때문에 델타 T 값이 결국엔 T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연산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연산하게 되면은 508도씨가 나오더라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넘어가시면은, 자, 요거는 이제 이상기체에 대한 문제를 이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부피비는 이제 2대 1이라고 설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만 해놓고, 자, 그리고 분자수는 똑같다, 개수는 똑같이 들어있다. 자, 피스톤은 평형 상태에 있고요. 이동할 수 있는 피스톤인데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럼 피스톤 때문에 A와 B 쪽의 압력은 똑같게 된다라는 거를 또 우리 복습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분자한계 질량은 B가 A에 대해서 2배이다. B의 질량이 A 한계 질량보다 2배가 크다. 표시 정도만 간단하게 하고, 자, 그러면 기체 연력학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항상 1순위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 그죠? 자, 그럼 요것도 물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때 피스톤에 의해서 압력이 똑같기 때문에 A 쪽의 압력과 B 쪽의 압력은 똑같아요.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P, EV, 그러면 N, R, A 쪽의 온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자, 요걸 이제 혹시 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단열된 피스톤이라고 했기 때문에 A하고 B가 온도가 꼭 똑같아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자,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P, V, 근데 개수는 같다라고 했었으니까 같은 개수 몰수 R, 그 다음에 B 쪽의 온도,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PV 값 자체가 A 쪽이 2배가 크네요. N은 똑같고, 그러니까 온도비가 2대 1이 나오죠. 그래서 A 쪽의 온도를 뭐 ET, B 쪽의 온도를 T, 이런 식으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번,
기체 압력, 이거는 문제 재료로 사용된 피스톤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가?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피스톤이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A하고 B의 압력은 똑같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니은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A가 B보다 2배가 크다. 평균 운동 에너지의 기체 연력학에서의 수식적인 정의는 단원자 분자라면은 2분의 3 kT가 되죠. 즉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온도가 2대 1이기 때문에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대 1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니은이 맞는 거죠. 자, 그다음에 디귿번 기체 분자의 RMS 속력을 물어봤죠. 그럼 RMS 속력의 식적인 정의는 루트 n분의 3kt 이렇게 되죠. 자, 지금 다 단원자 분자니까 단원자 분자여서 식에 대한 그 숫자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온도는 지금 온도는 요 자리가 2대 1이죠. 그죠? 근데 질량이 또 1대 2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2대 2분의 1이니까 4대 1이어서 그러면 루트 씌워져 있으니까 전체 루트의 b는 요게 2대 1이 나오죠. 그래서 RMS 속력 역시 A가 B보다 2배가 크다. 그죠? 요거까지 골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을 제외한 니은 디귿을 정답 처리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5번 문제. 5번 문제 보시면 요것도 이제 메인 내용은 기체의 상태 표시라고 그거에 대한 관계만 물어봤기 때문에 이상기체 쪽을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역시 기체에 대한 내용이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계속 저는 요거 먼저 표현을 할게요. 안 써먹더라도 PV는 NRT를 써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한 문제 나올 거고 기체 쪽에 대한 게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문제 읽다가 시험장에서 기체 어쩌고 나오면 일단은 PV는 NRT 써놓고 시작을 하자. 중간에 꼭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 기억번 A의 온도는 C의 온도하고 6배 차이가 나는가? 그럼 요거를 딱 질문을 한 거죠. PV는 NRT. 그럼 각 지점의 PV 값이 보이기 때문에 A의 온도를 1이라고 두면 B의 온도는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의 온도는 6이 되겠죠. 그럼 C의 온도는 A보다 6배가 높다. 그래서 기억 골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A와 B의 내부 에너지 차이값. 그러면 내부 에너지의 식적인 정의는 단원자 분자라면 2분의 3 nRT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2분의 3 1몰 R. 자, 우리 표기한 온도 그대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2분의 3 R 2T가 되겠죠. 그럼 이 두 개의 차이값을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2분의 3 RT만큼 차이가 나요. 자, 그런데 답이 P0, V0로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A, B, C 뭐 어느 지점에 PV는 NRT를 써도 상관없는데 A가 제일 간단하니까 P0, V0가 1몰 RT였죠. 그죠? 그래서 RT를 P0, V0로 바꿔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체 연력학 문제에서는 이 PV의 꼴이 에너지의 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1이라는 거, 기체가 하거나 받게 되는 1이라는 게 압력과 부피 변화의 꼴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따라서 압력 곱하기 부피 자체, 뭐 단위로만 확인해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게 어떤 1이나 에너지에 대한 표현으로 종종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바꾸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를 연습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디귿번 A에서 C로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1은 EP0, V0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 이제 W에 대한 거를 디귿에서는 질문을 한 건데
W제 정의에 해당하는 식은 압력 부피 변화의 곱인데 압력이 일정하지 않으면 역시 이것도 1이기 때문에 적분, 즉 PV 그래프상에서 면적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상태를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은 A에서 C로 상태를 변할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했거든요. 그죠? 즉 W라는 게 1이라는 게 경로 함수이기 때문에 어느 경로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면적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면 이 P0, V0라는 건 어떻게 한 걸까요? 간단하게 뭐 다른 경로로도 이렇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간단하게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이 면적이 이 P0, V0가 되니까. 그죠? 그럼 안 되는 게 있는지 확인만 해보면 그냥 끝나겠네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상태가 등적 변화로 내려갔다가 등압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보내도 면적은 이 P0, V0보다 작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필요한 최소한의 1, 에너지, 집 최소한의 열 물어본 거 아니고 그냥 직관적으로 면적인 W만 비교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이 2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디귿은 안 되겠다라는 거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셨어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